리뷰어가 시계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한번 대여해서 리뷰했던 시계를 자기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리뷰했던 시계가 정말 마음에 들어도 눈물을 머금고 못 본 척 스쳐보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채널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쓴다면 아직 다루지 않은 새로운 시계를 구매하는 게 컨텐츠를 늘리는 데 유리하니까요. 스틸 스포츠 시계들이 요새 정말 인기가 높고 익스플로러, 아쿠아테라, 블랙베이, 카레라 3N즈 같은 지명도가 높은 모델들은 브랜드로부터 섭외가 안 된다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여를 해서라도 다 한 번씩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 작년 9월에 리뷰했던 볼의 마블라이트는 이런 컨텐츠의 증가를 위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메가의 아쿠아테라나 튜더의 블랙베이 모델도 놓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튜더는 제 컬렉션에 이미 하나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엄청나게 열망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메가의 아쿠아테라는 차라리 시마스터 300을 사거나 예산을 좀 더 더해서 스피드마스터 시리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볼 시계를 하나쯤 컬렉션에 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여기에는 당연히 볼의 마블라이트 자체가 가진 매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이 시계가 좋은 의미에서 별종 같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롤렉스처럼 904L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동 가격대의 대다수 시계보다 뛰어난 블링블링함을 자랑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은 무지개 색깔의 트리튬 야광 인덱스나 근육질의 브레이슬릿 때문에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있는 시계라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로노미터급의 무브먼트에 괜찮은 방수 성능뿐만 아니라 롤렉스의 밀가우스와 같은 8만A의 항자성 성능과 볼사에서 자체 설계한 내충격 기능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이 시계라면은 제 주력 스틸 스포츠 시계로 영입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파워 리저브의 길이가 평범한 것, 그리고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두 영역은 제 시계를 고를 때는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어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43mm가 아니라 40mm 사이즈의 모델을 구매하면 영상 하나를 새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채널의 콘텐츠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정당화를 해보았습니다. 볼의 엔지니어 마블라이트 케어링 에디션, 이번에는 40mm 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즈의 모델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좀 작은 거겠거니 하고 주문을 했는데 막상 시계를 받아보니까 43mm 모델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은 케이스 직경이 40mm가 되면서 러그트러그도 46.6mm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들께도 위아래 길이의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0mm는 스틸 스포츠 시계의 사이즈로 가장 적정한 크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볼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이 사이즈로 스포츠 시계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케이스는 작아졌지만은 이번에도 1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내충격 기능을 위한 케이지, 그리고 항자성 트리튬 튜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스 두께는 43mm 버전과 같은 12.8mm입니다. 홈페이지 두께는 13.6mm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치는 아마 날짜창 돋보기까지 더해서 측정한 걸로 보여요. 아무튼 케이스 직경은 작아졌는데 두께가 그대로이다 보니까 좀 더 통통하게 느껴집니다. 43mm 버전을 리뷰할 때는 두껍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40mm 버전은 아주 살짝 두꺼운가 싶기도 하거든요. 제 17.2cm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는 160.8g인데 43mm 모델보다 약 25g 정도 가벼워진 겁니다. 아무래도 40mm 버전이 사이즈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찰 수 있는 일상용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43mm 버전과 비교해서 케이스와 시계줄의 비례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43mm 버전 같은 경우에는 러그의 폭이 21mm였는데 40mm 버전은 러그 폭이 20mm입니다. 20mm는 맞는 시계줄을 찾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직경은 3mm가 작아졌는데 러그의 폭은 1mm밖에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40mm 버전은 브레이슬릿이 케이스에 비해서 미묘하게 좀 더 크고 두툼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육질의 브레이슬릿이 가진 스타일이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다이얼이 작아지면서 인덱스로 활용된 무지개 색상의 야광 튜브의 크기도 살짝 작아졌는데요. 튜브의 폭은 그대로인데 길이만 짧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3mm 버전의 야광 인덱스가 길쭉한 스틱처럼 보인다면 40mm 버전의 인덱스는 좀 더 벽돌의 형태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도핀 형태의 시분 초침도 40mm 버전에서는 꽉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43mm 버전 다이얼의 배치가 여유 공간이 많고 시원시원한 느낌이었다면 40mm 버전의 배치는 구성 요소들이 좀 더 빼곡하게 들어찬 느낌입니다. 같은 무브먼트를 쓰니까 날짜창의 기본 위치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이얼은 작아졌기 때문에 날짜창이 다이얼에 좀 더 바깥쪽에 붙게 됐습니다. 거의 3시를 잡아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3시 인덱스에 쓰인 야광 튜브의 사이즈가 작아졌고, 그래서 얼핏 보면 3시 인덱스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43mm 버전과 40mm 버전 둘 다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40mm 버전 역시 마블라이트 케어링 에디션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 야광 인덱스는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블라이트는 볼 시계 중에서도 인덱스의 크기가 더 커서 야광이 더 아름답습니다. 27개의 야광 튜브를 활용해서 인덱스뿐만 아니라 눈금까지 색깔을 살려서 다 밝혀놨습니다. 트리튬 야광 인덱스는 잘 축광된 슈퍼루미노바처럼 초반부터 불타는 야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밝기로 자체 발광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밝기는 밀리더라도 몇 분 정도만 지나면은 슈퍼루미노바보다 훨씬 밝은 야광을 꾸준하게 보여줄 겁니다. 트리튬 야광 인덱스는 자체 발광을 하는 대신에 횟수를 거듭할수록 천천히 밝기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10년 이상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느낄 정도로 밝기가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볼의 야광이 몇 년 동안이나 좋은 밝기를 보여줄지는 앞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지켜볼 문제일 것 같네요. 베젤은 물론이고 케이스 전체를 폴리시를 해서 좀 더 광택이 좋은 904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장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도 904L을 활용했는데요. 가운데 조각이 두툼하게 올라오도록 입체감 있게 구성을 한 다음에 폴리시를 하고 H링크를 브러쉬를 가해서 두 가지 피니시 방식을 교차시켜서 소재의 특징과 블링블링함이 극대화되도록 했습니다. 조각조각의 모서리 마다에는 다 빗면을 주어서 좀 더 강렬한 윤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브레이슬릿이 손목에 올려봤을 때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다이얼이 상당히 깊이 위치해 있음에도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내부에 무반사 처리를 잘 해놔서 좋은 가독성을 확보해줍니다. 근육질의 브레이슬릿이랑 무지개 야광 인덱스 때문에 자칫 시계가 너무 과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클래식한 글씨의 정갈한 프린트들과 드레스 시계에 어울릴 듯한 도핀형 시분침으로 적당한 중후함도 더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밋밋하게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지 한때 철도 시계로 활약했던 볼워치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레일로드 스탠다드 이니셜을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에 적용한 디테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레일로드 스탠다드 이니셜은 브랜드 로고 바로 밑에도 같이 프린트가 돼서 활용이 됐고, 또 용두를 보시면 용두의 정면에도 이 레일로드 스탠다드 이니셜이 활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스크루인 케이스백에도 증기기관차를 새겨두고 창업자 웹클레이 볼의 이름을 깨알같이 새겨놨습니다. 지름 5.7mm의 시원한 크기의 용두는 사용감도 시원합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이고 용두 나사도 부드럽고 사용감은 안정적입니다. 크로노미터 등급의 에타 2824에다가 항자성 기능과 내충격 기능까지 있으니까 정확도가 망가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을 하나 발견했다면은 이 시계만 그런 건지 40mm 모델 전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리뷰했던 43mm 모델에 비해서 클래스프가 좀 뻑뻑합니다. 클래스프를 닫으면 너무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열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실 정도인데요. 쉽게 여는 요령이 있는지 시계를 며칠 동안 차고 다니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클래스프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클래스프를 뜯으면 좀 더 편리하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브레이슬릿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차는 분들한테는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품질 자체는 미세 조정이 없는 것만 빼면 제가 이제까지 본 브레이슬릿 중에서 제일 개성있고
품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니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고요. 미세 조정이 없어도 짧은 조각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길이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만 클래스프가 빡빡해서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봤더니 브레이슬릿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클래스프의 품질이 살짝 덜 신경 써서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대만족입니다. 스크래치가 케이스에 좀 난데서 짐작하시겠지만은 잘 때도 차고 받은 지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벗고 계속 차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높긴 해도 탄탄하게 만들었고 험하게 차라고 만든 시계이니만큼 아끼지 않고 자글자글 긁어가면서 열심히 찰 생각입니다. 볼 시계를 차는 동료 시계 팬들이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마블라이트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40mm, 43mm 어떻게 다른지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손목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43mm는 좀 시원시원하고 남성적인 맛이 더 강해서 43mm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40mm를 리뷰하기 위해서 40mm를 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43mm로 갔어야 됐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볼 시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제 시계 자랑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